예, 시장이 주는 신호들을 잘 읽고 또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역사를 통해서 뉴스보다는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는 하루하루 다르니까요. 시장 흐름 읽습니다. 예, 오늘 긴급 진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부지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점에서 바쁘셔서 오랜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계속 오십니다. 네. 늘 이제 부지점장이라 얘기하면 좀 편안하게 얘기들 할 수 있어 좋은데요. 뭐 지금 이제 사태가 근데 사태니만큼 워낙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고 우리도 확진자가 2명 늘었고 미국도 그렇다면서요.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새벽에 이제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강제 조치는 아니거든요. 교역이라든지 뭐 여행을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반대를 하면서 미 시장이 한 244포인트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공교롭게도 확진자 수가 똑같습니다. 6명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6명째가 이제 처음으로 2차 감염, 우한에 들르지 않았던 분이 이제 한일관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3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번에 확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간 전염이 이제 처음으로 된 사례로 6번째 확진자가 나왔고요. 미국도 공교롭게도 6번째 확진자가 사람 간 전염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굉장히 급락세를 200포인트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실적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니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상황이 그만큼 이제 악화됐다는 걸 공식화하면서 주의하라는 거니까 악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반등해서 올랐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서 좋게 봤던 부분, 그러니까 반등에 어찌 보면 빌미를 찾은 건데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조금은 제거되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 174개국 정도가 WHO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방역 체계 그리고 보고 체계가 강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WHO에서 말했던 부분이 교역이나 여행에 대한 제한을 권고하지는 아직은 않겠다. 이 부분을 반대했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시장이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뭐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뭐 테슬라가 실적이 2분기 연속 흑자가 나온다던가 물론 보잉 같은 경우에는 22년 만에 적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11%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이끌고 있었다. 이렇게 반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나 이런 것, 경제 지표들도 성장률도 그렇고 보면 이제 대부분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죠.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힘이 있고요. 뭐 아시아 증시 무너졌고 유럽도 약했는데 미국 증시가 돌려놨다는 것은 그나마 상당한 좀 제동을 걸어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감염병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기존의 이제 추세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상승 추세였으면 일시적 조정일 거고, 그죠? 하락 추세라면 하락을 부추기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전반적인 좀 상승 패턴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스 사태하고 이제 역사를, 과거를 봐야 되니까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사스 사태와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예상할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사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었던 부분은 살짝 비슷하기도 한데 처음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 중국에서 2002년 1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당 기간 중국 정부가 숨겼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스 사태 우리가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던 시기가 2003년
3년이 넘어서야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2003년 초기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 쪽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부분은 2002년 1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늑장 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보다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경제 상황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여 동안 한 13% 정도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로 놓고 보면 한 26%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다시 한번 얼마 정도 조정폭이 얼마였다고? 조정폭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기준으로 해서 13%가 조금 넘게 국내 증시? 예,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4개월 기준으로 해서 한 26% 정도 이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표면적인 숫자는 일단 보시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북한이 핵 확산 조합을 NPT, 이제 탈퇴를 했고요.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뭐 새로운 기술 분식회계 이 사건도 터졌던 부분이 있고 그 직전에는 이제 IT 버블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할까 말까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사스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 신종 바이러스가 도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교역이라든지 여행 이쪽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전반적인 교역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펀더멘탈,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수 대비해서 실제로 그 장기간 한 1년여 정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북한의 핵 확산 조합 탈퇴라든지 뭐 새로운 기술 분식 회계, 그때 당시 경제 여건이 카드채 사태도 터졌었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펀더멘탈 자체가 약화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았던 부분이 굉장히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이전보다 2003년 사스 사태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교역량도 더욱 많고요. 그리고 중국이 현재는 뭐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에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거친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조금 탄력을 받나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터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여파가 조금 더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본다.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중국 경제는 타격이 일정 부분 있겠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경제도 이전보다 더 그 연결고리가 민감성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뭐 조금 더 예를 들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확인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 지속이 됐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8개월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국내 GDP 생산 기준으로 해서 한 1% 정도 내외로 조정이 있었다, 감소폭이 있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치사율이 한 3%에 육박하게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치사율이 한 3%가 채 되지 않거든요.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한 2.8% 정도로 시장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었고요.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한 35%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포는 조금은 덜하다. 하지만 전염성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간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2015년에 국내에서 메르스 사태 때는 이건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요. 메르스 바이러스는 중동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번성을 했지만 2015년에 우리가 그때 뭐 우리가 겪은 어떤 심각도나 이런 사태는 사실 되돌아보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태 추이나 시간의 경과를 좀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는 기조를 가지고 그런 네. 근거하에서 그러면 시장 대응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여파가 미치는 업종들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 뭐 네, 그렇죠. 하다못해 무슨 관련 용품들 급등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중국 관련주들도 사실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서 좀 떨어진 업종 기업들, 또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렇게 주목을 하자는 건데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네. 이익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네. 한 현재 뭐 삼성전자 어저께 조정폭이 좀 크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반도체 경기 자체는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수치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익 모멘텀이 있는 기술주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고 WHO에서도 결국은 뭐 교역이라든지 여행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한을 권고하는 조치까지 내려진다면 조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처럼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변동성이 아직은 큰 국면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섹터들,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광고 섹터라든지 실질적인 영향이 조금 덜 미치는 업종인데 이익 자체가 조금은 감익폭이 작다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IT 가운데 이제 반도체가 덜 흔들리는 혹은 네. 이제 사태가 좀 진정됐을 때 다시 치고 나갈 섹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반도체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소부장 쪽, 뭐 이런 쪽, 네. 비메모리 이런 쪽은 네. 관심 가질만 하군요. 그렇죠. 뭐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원 자체도 이제 시작되는 업종들이 그쪽 업종이기 때문에 네. 소재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뭐 장비 이쪽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의 모멘텀은 확실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되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큰 국면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시가총액도 비율 상한제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도 3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기 변경이 한 5월 말 그리고 11월 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 이전에 예외 조항으로 해서 시가총액에서 비중을 줄이는 이런 작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조정은 건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쪽 변동성이 계속되는 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만 매수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성과의 상당 부분은 뭐에 달려 있다? 매수하는 가격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싸게 사는 게 아주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예. 네. 반면에 그런 어쨌든 이 바이러스 여파를 좀 떨어져 있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덜 나쁜 쪽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뜨거운 섹터 가운데 하나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이제 그렇죠. 바람몰이를 하는 것은 역시나 뒤쪽에 테슬라의 힘입니다. 예. 네. 테슬라가 뭐 막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또 역시 변동성은 있어요. 상승했다 또 좀 밀렸고요, 어제 그죠? 네, 뭐 보합에서 이제 소폭 마이너스 전환한 종목도 있고요. 뭐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에서 조금 음봉을 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산업이라든지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저께 약세장인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CSI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LG화학이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월 20일 날 이제 테슬라와
업무 제휴를 납품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 1억 500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이 조금 넘는 이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좋게 보면서 11% 급등했던 부분은 2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났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를 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온 부분, 기대치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전기차 업종,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갈 길이 멀지만 일단은 최근같이 약세장,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적어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덜 여파를 받고 그리고 산업 트렌드 자체가 결국은 커갈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고 하니 크게 할 말은 없으나 상승세가 좀 과하다. 다른 게 있죠. 예. 테슬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작년 안에 한 4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뭐 실적 대비해서 매출 증가폭, 그러니까 흑자 전환한 부분은 굉장히 부각받을만 하지만 일단은 매출 증가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 기대치에 비하면, 과거의 기대치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 확장성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쪽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쪽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99년, 2000년의 미국의 상황들의 이 데자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예. 쭉 이제 말씀을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얼추 다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봤는데요. 마무리 전략, 시장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오늘 흐름이 시장에 굉장히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여파는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교역량 자체가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상 대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파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다만 오늘 미국장만 나홀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도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삼성전자, 지금 현재는 며칠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중심주로 해서 시장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는 부분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힌트를 얻으시면 이번 조정장을 어느 정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전략 살펴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가 좀 되면 자막 먼저 올려드리고 또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 오늘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